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자, 2016년 4월 30일 토요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강타의 엉뚱생뚱 고배당 경마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이제 어저께 좀 춥더니만 오늘은 좀 날씨가 또 상당히 덥습니다. 상당히 덥기 때문에 이 안에가 삼복도이 같아요. 그래서 반팔을 입었어요. 도저히 안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요즘은요 경마가 뭐라 그럴까, 사람들도 그렇지만 어떤 그런 규칙적인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래도 월말 경마라고 하면은 배당이 좀 나오고, 월중이나 월초 경마 같은 경우는 좀 안정적인 흐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월말이라는 개념도 없고 또 월초라는 개념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마필 주수가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때는 월말이라도 지난주처럼 대끼리 일변으로 그냥 계속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또 월초라고 하더라도 배당이 와장창 터지고, 또 1, 2, 3월 달까지는 서울 경마가 굉장히 어렵게 흘러가더니만 또 4월 달이 되니까 또 굉장히 비교적으로 좀 안정적인 흐름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마도 이 시기적으로나 또 어떤 그런 변화보다는 그때그때의 편성에 따라서 배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배팅 전략인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요즘 서울 경마의 흐름은 대세 자체가 터지는 대세가 아니라 안정적인 흐름으로 이어지는 대세이기 때문에 일단 다적중을 포커스로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혼자서만 달려라 배당했죠. 달려라 배당하는데 배당은 터지지도 않고 하루 종일 대끼리 들어오니까, 강타는 대끼리를 원래 싫어해요. 굉장히 싫어하는 성격이고, 또 대끼리를 옛날에는 기가 막히게 맞췄어요. 기가 막히게 맞췄는데 그 대끼리 맞춰봐도 내가 돈을 못 따겠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팬들도 잃어버리는 것 같고, 또 대끼리로 승부를 해가지고는 돈만 많이 죽이는 것 같아서 이게 경마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깨달은 거죠. 경마라는 것이 환수 싸움이구나. 그러니까 환수를 이겨야 되지 돈질을 해서 이길 생각을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은 이제 배당 승부를 많이 하는데, 초지일간 그래도 어차피 좋아하는 강타의 그 배당 승부니까 초지일간 밀어붙일 생각이고요. 또 대끼리가 나오면은 대끼리에 맞춰서 이제는 좀 다적중도 좀 해가는 작전으로 임해야 되지 않을까. 조만간은 좀 그렇게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주에는 이제 다적중을 기본 베이스로 하고, 또 승부처에서의 중고배당 적중을 위주로 해가지고 이기는 전략으로 임해보도록 하겠다. 이렇게 혼자서만 달려라 배당은 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원래 이제 그게 이제 정석이니까, 경마는 맞춰야 되니까, 맞히지 않으면 돈을 안 주니까. 그러니까 이제 맞히는 작전으로 가보겠다는 의지입니다. 이번 주 월말 경마로 잡을 수가 없죠. 이번 주 서울 쪽은 아마도 이제 월초로 잡힐 가능성이 있는데,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입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몇몇 경주에서 배당이 좀 터질 수 있는 흐름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자, 여러분과 함께 풀어가는 과정 속에서 어떤 흐름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복승을 실시를 했는데, 지난주부터 의외로 저는 삼복승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저는 문자를 지난주에 생각보다 많이 들어왔고, 그리고 삼복승만 하겠다는 분들은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네. 어떻게 또 삼복승만 하려고 그러는지. 저는 대부분이 통합 문자를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일반 문자하고 그 다음에 삼복승 문자를 같이 하겠다. 근데 거의 비슷한 경우도 많아요. 거의 비슷한 경우도 많은데, 삼복승을 대가리가 틀릴 때도 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삼복만 하겠다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삼복승이 이제 많이 보편화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어찌됐든 성원해 주신 데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지난주는 삼복승만큼은 온 정성을 들였고 온 신경을 써서 그런지 몇몇 경주를 많이 맞춰드린 건 아닌데,
고배당을 맞춰가지고 제주 경마하고 부산 경마에서 효자짓을 해가지고 이겼어요. 한 114만원 정도 이겼기 때문에 삼복승은 지난주에 이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아자아자 화이팅을 외치며 토요제 1경주부터 자 여러분과 함께 공부한 토요 UCC 방송 힘차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제 1경주입니다. 신마들의 전력은 아닌 것 같아요. 기록 능력은 괜찮은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뛴 거를 보면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전부 다 잘라버리고 오히려 6번 금소화 같은 경우는 뭐 이편성에서 대가리고요. 강력한 대가리로 봐줄 수가 있겠고 데뷔 후 2번의 경주에서 순차적인 경주력 성장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편성에서 뭐 마치는 작지만 강력한 대가리로 봐줄 수 있는 마필. 야 1억 원짜리의 고가의 마필인데 마체가 420다마짜리 말을 샀어. 야 이것도 좀 아이러니합니다. 아이러니해요. 어찌됐든 뭐 데뷔 후 2번의 경주에선 잘 뛰었으니까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성장을 할지 모르겠는데 자 어찌됐든 뭐 마체중이 좀 늘어나야 될 수 있는 늘어나야 베스트의 컨디션을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죠. 그러니까 체중이 계속 늘어나야만 어느 정도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겠고 자 외곽 게이트에 12번 해피 컴패니언이라는 마필이 있는데 주행검사는 이제 샛별 아침하고 같이 받았던 마필이에요. 자, 근데 이제 주행검사 이후에, 지난번 이제 데뷔전을 치렀는데, 순발력이 상당히 우수한 모습을 보여줬죠. 자, 그렇지만 이제 종반 탄력이 아쉬운 면을 보여줬는데, 초반에 이제 좀 끌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끌리지만 않았으면은, 마필의 능력을 더 발휘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번엔 전격적으로 이제 박태종 기술을 기능을 시킨 걸 보니까, 한번 승부를 해보겠다는 강한 의지와 더불어, 훈련시 상태도 최상이기 때문에, 자 12번 해피 컴패니언은 가져가 볼 수 있는 마필. 자 여기 2번 한일항상군이라는 마필이 있습니다. 자 이 마필도 지난번 경주 때 이제 장기 휴양 후에 출전을 해서 사실 이제 골절로 인해서 마필 자체가 이제 수술 처치를 받았던 마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술을 받았던 마필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컨디션이 지난번에 아니었어.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정상적인 컨디션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번 한일항상군 정도까지 봐줄 수가 있는 토요제 1경주다. 전부 다 말씀을 드렸어요.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2경주로 넘어갑니다. 8번 머치머니를 놓고 때리는 경주입니다. 8번 머치머니를 놓고 때리는 경주예요. 당연히 가져가야 되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도 이제 순발력에 비해서 아직까지 종반 탄력이 다소나마 부족한 면을 보여주고 있지만 정말 탄력도 이 정도면은 뭐 괜찮아요. 1200을 뛰고서 경주력을 끌어냈다는 얘기는 그만큼 힘이 있다는 얘기니까 8번 머치머니를 놓고 때려야 된다. 자 1번 에클레오 휴머라는 마필이 이 마필도 지금 1억 500만원짜리 마필인데 야 이 마필도 깝깝하게 생겼네. 지금 이제 뭐 위험이라든지 4월달에만 들어서도 위험 기생충 구제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그 자질구레한 그런 병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현상을 보였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마필 자체가 문제가 뭐냐면 체중이 계속 빠진다는 거예요. 체중이 계속 빠지면서 이 정상적인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이제 지어 짜가지고 2착을 오기는 왔는데 이게 지금 위험 증세를 보인다는 거하고 기승층 구주를 하고 있고 이렇다고 보면 체중이 또 늘어나지 않았을 게 뻔한데 이 마필은 당분간 체중이 좀 늘어나야만 베스트의 컨디션을 보여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마필인데 당연하면 일본 에클러 요모가 강력하게 팔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 마필이 대기류로 팔리면 잘라버리시고요. 받칠 수 있는 막건이면 받치는 정도로만 고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까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마필이 지금 근간에 부진하냐 더 이상의 능력을 못 끌어내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체중 감소와 더불어 마필 자체가 베스트의 파워를 보여줄 수 있는 실정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마필입니다. 자 다음은 토요제 3경주입니다. 10번 아이거입니다. 이 마필을 놓고 때리셔야 됩니다. 아이거라는 마필이 여타 마필들보다는 한 수 위의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근간 중분의 경주에서 4착을 차지했지만 그 능력 자체는 연속 하강대 전력을 보여주는 가운데 연속 하강대 전력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자, 하지만 이번에는 경주력을 조금만 끌어낸다 하더라도 뭐 입상이 거는 웃도는 현재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라 10번 아이거는 강력한 대가리다. 자, 이번 주부터 22조 안명기 마방이 새롭게 마방을 다시 출시를 하고 있고, 또 용병 기수들이 몇 명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름도 잘 모르는 용병 기수들이 왔는데, 뭐 그 기수가 어떻게 활동을 했다, 어떤 전적을 갖고 있다,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뛰어봐야 안 되니까. 외국 기수들은 뛰어봐야 알지, 아무리 기록이 좋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 부사에 뭐예요? 그거 잘 탄다고 뭐 페로비치급이라고 그러더니만, 딱 그게 잘 탑니까 그게? 야, 아니잖아. 그러니까 뛰어봐야 하니까 뭐 능력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 알 필요도 없어. 딱 뛰는 거 보면 이게 밥이구나, 아니면 이게 용이구나, 이게 딱 답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뭐 외국에서 날고 기었던지 뭐 기고 날 걸었던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일단 뛰어보면 맛을 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10번 아이고는 대가리고, 팔리기는 3번 천지공사하고 8번 슈퍼펀치가 팔릴 것 같은데 3번도 안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두 번의 경주에서 순차적인 경주력 성장을 보여줬고, 이마필도 이제 단점이라면 마체가 너무 작아. 마체가 너무 작기 때문에 쪼랑말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 그러면서도 이제 종반 탄력은 우수한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7조 마방 자체가 그래요. 선행만을 별로 싫어하는 마방 같아. 별로 선행만을 선호하지 않아. 앞말이라도 또 좀 뭐랄까 작은 말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 자, 어찌됐든 뭐 그렇고, 이 8번 슈퍼펀치는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경주력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 8번도 뭐 안 되는 마필은 아니에요. 그리고 마필도 뭐 후차권으로 인정을 해야 되는 편성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이경주입니다. 지금 이렇게 쭉 오는데 무슨 생각이 들어요? 많이 맞춰야 되겠구나. 큰 배당이 나오는 경주가 아니고 당일 현장에서 집중을 해서 인기마 한 마리를 빼고 놓고 싸움이 되겠구나. 그래서 많이 맞춰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 근데 맞히는 것도 있잖아. 그러니까 얍삽하게 맞추려면 다 맞춰요. 예를 들어서 2.8배 주력 가고 4.2배 방어하고 6.4배 방어, 대길 준대길 준준대길 쪼르륵 갖다 놓으면 이런 경마들은 다 맞히지. 근데 거기서 하나 빼기를 해야 되잖아. 최소한 그런 경우는 두 방으로 때려야 되잖아. 그러다 보면은 틀릴 경우가 있거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초기 발생을 해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나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도 여러분들의 생각은 좀 다를 수도 있거든. 그랬을 때 어느 쪽에 포인트를 맞춰요? 그러면 반대로 합쳐졌을 때는 죽을 때 죽더라도 때리면 되는 거고, 반대의 경우는 배팅을 약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친구는 이렇게 보는데 난 이렇게 생각해. 그럼 배팅을 약하게 하면 되지. 뭐 걱정이에요. 그렇게 강약 조절을 할 필요가 있는 거고, 어디다 포인트를 맞히던 간에 포인트를 맞춰야 되는 거거든. 그런데 그렇게 대길, 준대길, 준준대길 때려놓고, 뭐 7개 적중했다, 9개 적중했다, 뭐 이런 거 써놓으면은, 그래, 너 많이 드세요. 배 터지게 드세요. 이렇게 얘기 드리면 되는 거예요.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이경적으로 강타의 제주경마 UCC 준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 빠라밤. 지난번에 오라고 할 때 오지 않았던 5번 세찬이 강력하게 팔릴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인정을 해야 되는 마필이에요. 지난번에 이놈이 선행 가면은 버틴다고 그러고 혼자서 대가리 놓고 때렸더니만 꼬꾸라져 버렸죠. 으따비 선행은 강행 갔는데 종반 탄력이 개걸음이요. 언제 올라올 거예요? 언제 올라와?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사실은 능력을 끌어내고 진 거예요. 그러니까 한계를 보였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는 5번 세차를 대가리를 놓고 때리면 어떻게 된다? 까구락치 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에도 선행을 가는데 얘가 지난번에 보여준 게 거의 90%, 100%거든. 그러면 얘가 입상을 하려면 편성이 약해야 되는데 다행스럽게도 이번에 편성이 좀 약해. 그래서 올 수는 있는 마필인데 얘를 대가리로 놓고 때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이번 교시 이제 보병권 마피를 대가리로 놓고 제주교차 이경주 중배당 난통으로 멋지게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4경주. 자, 오늘 강태 토요경마 첫 번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약간의 배당이 좀 터질 수 있는 경주입니다. 충만 선정을 제대로 해야 되는 경주인데, 저는 4번 드래곤 좋게 봅니다. 이게 이제 드래곤 스피드가 지난번 경주 때 못 뛰었고, 그 이전 경주까지는 굉장히 많이 뛰었던 마필인데, 지난번에 이제 초반에 선행력을 또 한번 끌어내자, 종반 탄력이 급격히 하강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쉬움을 주었는데, 제가 봐서는 마필 자체가 아직까지 초반 순발력을 끌어내면서 이제 종반 탄력까지 끌어낼 수 있는 그런 파워는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완급 조절을 한다면은 마필 자체의 걸음은 괜찮은 마필이기 때문에, 자, 문정준 기수가 오버페이스만 하지 않고 완급 조절, 즉 선입 전개를 펼치면서 차분하게만 몰아준다면 이번에는 입상권의 한 자리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4번 드래곤 스피드는 어찌됐든 배팅권에 난착을 시킵니다. 자, 이번 경기는 은근히 배당이 좀 터질 수 있는 소지도 다분히 담고 있기 때문에 절대 대끼리를 때려서는 안 되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대끼리가 가능성이 50%고 터질 확률이 50%라면 저는 예를 들어서 대끼리가 60%고 터질 확률이 40% 내지는 또 대끼리가 70% 터질 확률이 30%면 저 터질 확률 쪽으로 갑니다. 왜? 대끼리를 맞추려고 했을 때 돈을 만들려면 내가 그만큼 투자를 해야 돼. 그러면 죽었을 때 리스크는 어떻게 할 거야? 그냥 집에 가야 되는 거야. 왜 집에 가야 되는지 알아요? 그 돈을 복구하기 위해선 계속 무리수를 띄우거든. 그래서 가장 족밥들이 누구냐? 경마장에 와서 족밥들이 누구냐? 제가 얘기를 할게요. 그 남의 말 안 듣고 지 잘났다고 그러고 맨날 빨갱이에다 배팅질하고 남 욕이나 하면서 이리저리 옮겨다니면서 남 기동량이나 하는 사람 친구들이 있어. 이 사람들이 이 경마판에서 가장 호구예요. 가장 호구. 어설픈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배팅도 더럽게 못해. 그리고 남 또 호구를 잘 잡아. 그런 친구들이. 그러기 때문에 주관도 없어. 그렇다고 주관도 없어. 이마필이 남들이 사니까 그냥 좋다고 그러고 뭐 조교 써놓은 거 보고 조교 좋다고 그러니까 그런 거야. 아휴, 그런 사람들은 진짜 누구 말 맞다나 2배로 준다고 그래도 받으면 돼요. 그냥 2배로 주고 네가 알면 그냥 그거 주고 네가 따면 내가 2배 줄게. 그리고 배팅해. 이래도 받으면 되는 거야. 실제 얘기해서 그렇게 호구들이야. 근데 본인이 호구라는 걸 모르죠. 그러니까 더 호구지.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경마를 가장 못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오시는 경우도 저한테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 짓을 하죠.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건 절이 싫으면 떠나면 되는 거고 그 사고 자체가 그 나이 먹어서 아무리 내가 그걸 하지 말라고 해도 그 사람 못 고쳐요. 어떻게 제가 그 40, 50을 먹은 그 성격을 고칩니까? 그러니까 안 받으면 돼요. 저는 안 받아요, 그런 사람. 그렇게 막 투덜거리면은 다음 주부터 신청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왜냐면 개선의 여지가 없으니까. 너 살고 나 살고 윈윈 해야지만 서로가 사는 거지. 공생하는 거지. 저쪽에서 그런 식으로 하면 나도 죽어. 그러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전 잘라요. 다음 주부터 신청하지 마시라고. 단호합니다. 그거는 아주 단호해요. 노인네들도 그런 노인네들 있어. 저 잘라버려요. 돈 드릴 테니까 계좌번호 부르라고. 그리고 안 받아요. 왜? 습관 자체가 나쁘게 들었기 때문에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백날 얘기해서. 그러기 때문에 안 받는 게 장땡입니다. 딴 사람들까지도 피해를 줍니다. 그런 친구들,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이번 첫 번째 선거처는 4번 드래곤 스피드를 일단 추천을 드립니다. 자, 한 마리의 배당마가 있는데 고마피를 조금 세게 볼 생각이에요. 자, 어찌됐든 요 편성은 약간의 배당의 가능성이 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3경주로 갑니다. 야, 이 경주는 승부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1번 선봉전설이 이번에는 선행을 가면 잘하는 버티꽃도 같아요.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바닥권을 때리고 있고 부중도 이제 68kg까지 올라가긴 했지만 이번에는 지난번에는 무조건 안 된다고 제가 자른다고 했지만 이번에는 68kg를 달았다 하더라도 돌 수 있는 여건은 있어. 그러니까 얘를 대가리 놓고 때리는 건 좀 리스크가 있지만 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번 선봉전선은 당일 배당이 없다면은 강하게 볼 필요가 없고 얘가 또 대가리로 팔린다면 잘라볼 수도 있는 마필이지만 그렇지가 않다면 가져가야 되는 마필이면 분명합니다. 4번 녹색전사 가장 안정적인 전력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강하게 읽어줘야 되고 지난번 입상 자체도 충분히 이어갈 수 있는 여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마필이라 자, 한 번 더 읽어줄 수 있는 마필이면 분명합니다. 자, 5번 다라쿠 지난번에 뛰는 걸 보고서 야 3착으로 왔지만 완전 개 혓바닥같이 탄 말이에요. 그 장난 오지게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영민이가 일부러 안 가려고 탄 거고 이제는 싫으네. 이태용이도 싫고 한영민이도 싫고 이 다라쿠시란 말까지 싫어지네. 아주 그냥 꼴벨도 배기 싫으네. 아주 정랩이 팍 떨어지고 제스대가리 없는 말 같아요. 이런 말들을 계속 이런 말들이 지금 2주 간격으로 막 1주 간격으로 나오니까 안 가냐기도 뭐하고 이게 돈 먹는 함하고 진짜 짜증나는 말이에요. 이게 이태용 조교사나 한영민이나 이런 말은 좀 들어야 돼. 그래가지고 무슨 되는 말은 좀 승부를 해야지. 왜 무엇단식 이렇게 승부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살면은 오래 살려나? 자, 어쨌든 5번까지가 문제인데 여기서 이제 7번 한백전선도 안 되는 말이 아닙니다. 이번엔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이 마필을 노렸었던 마필인데 이 한백전선이 이번에도 좋게 보여요. 그래서 저는 한백전선을 이번에도 괜찮게 봅니다. 근데 문제는 4번 녹색전선하고 7번 한백전선이 지금 같은 마방의 마필이니까 대가리를 뭘 놓고 때려야 되는지 그 부분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일단 4번 녹색전선은 가장 좋은 마필이면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일전 오경주입니다. 요경주도 은근히 배당의 냄새는 납니다. 4번 손오공이란 마필이 그래도 가장 안정적인 전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순발력도 갖고 있고 종반 탄력도 지난번 경시 이제 더 끌어낼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 충막감으로는 4번 손오공을 가져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해 보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지금 일본 유즈 스파크도 주행검사를 재검을 받았을 때 모습을 보니까 괜찮고 3번 프라임 골드도 선행을 갈 수가 있잖아요. 선행을 갈 수가 있는데 요마필도 선행을 간다면 무시할 수 있는 전력은 아니고 대부분 멤버 역시도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차권이 상당히 치열한 경주이기 때문에 이 경주는 일단 4번 손오공만 놓고 현장에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의외로 복병마의 선전도 상당히 높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편성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4경주 제주경마 현장 승부처로 넘어갑니다. 요 경주는 사실상 이제 누구를 축으로 가져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경주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다들 고만고만한 마필의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들 간의 한판 승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저는 가장 안정적인 전력으로 4번 신의 자랑이라는 마필을 추천을 드려볼게요. 사실 능력상으로 가장 안정적인 전력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이번에도 패턴적으로 보더라도 소폭이지만 경주력의 상승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있기는 한데 문제가 있다면 4번 신의 자랑이 지금 1200에 첫 도전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이 점 때문에 안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안 될 가능성은 있어요. 능력은 가장 우수하다고 인정을 하면서도 얘가 안 될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데 여기에 이제 도전을 하는 상대마들이 조건 자체도 아주 빼어난 마필이 없습니다. 아주 빼어난 마필이 없고 뭔가가 2%씩 부족한 느낌을 갖고 있는 마필들 일색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만 놓고 본다면 4가 안 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상대마들이 거리 경험이 있는 마필들이 어느 정도 능력 신장을 조금이라도 보여준다면 걔네들이 4번 신의 자랑이 1200에 첫 도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길 가능성이 있지만 반대로 거리 경험이 있는 마필들도 맹탕이 나오고 한다면 오히려 거리 경험이 없다 하더라도 능력상 우위를 보여주는 4번 신의 자랑이 상대적으로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경주예요. 그래서 이제 어찌됐든 능력 하나만 놓고 보면 4번 신의 자랑이 제일 세니까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결론을 내렸던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6경주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UCC 주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빠라밤 산청 항매산 철축제 철축제? 항매산 철축제?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 산청의 항매산. 자, 요즘은 이제 이 경마장을 가면은 이 시골에서 올라온 그 사람들이 이렇게 텐트를 치고 이렇게 하고 뭐 어쩔 때는 옷도 팔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재밌죠. 재밌으니까 뭐 구경도 가고 그러는데 좋은 것 같아요. 어찌됐든. 자, 일단 이번 편성에서 준매의 승부처에서 추천을 드리는 마필은 12번 베스트 로드입니다. 입상을 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박병영 기수가 요 마필로 굳이 선행을 나갈 필요는 없지 않느냐. 선행을 나가서 능력을 베스트로 끌어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봤을 때 2015년 11월 21일 날 이 마필에 이제 처음 박병영 교수가 기승을 했을 때 우승을 차지했을 때 당시처럼 선입전개를 펼치면서 종반 탄력을 끌어내는 그때 경우가 가장 이 마필을 잘 탔던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싶은 마필이라서 골맞길을 늘 달고 사는 마필이라 그게 좀 불안하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마필 자체의 능력만 놓고 본다면 가장 출중한 능력이라 하더라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12번 베스트로도 좋게 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강하게 읽어주고 싶은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산청 항매산 철축제 역시도 딱 3두만 갖고 메이드 3두 해가지고 강력하게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5경주 오늘 강타의 제주경마 UCC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빠바바바바바바바 자, 이 경주에서는 누가 팔릴까요? 누가 팔리려나? 신호고골이 좀 팔리려나? 팔리면 땡큐고 성불신동이 좀 팔리려나? 역시나 땡큐고. 자, 어찌됐든 인기만 팔리는 인기만 일두는 자르고 갑니다. 가감하게 자르는데 자르는 놈은 5번입니다. 신호고골을 자르고 가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이제 선행을 갈 수도 있는데 선행을 못 갈 가능성도 있고 선행을 안 가건 간에 계속적으로 능력을 끌어내서 안 되는 말은 아니에요. 이번에도 충분히 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긴 하는데 안 보고 싶어요. 그냥 안 보고 싶고 오면은 그냥 운대가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곱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번마에 대해서는 그냥 안 보고 싶은 생각이다. 3번 대승만찬도 안 보고 싶은 마필입니다. 자, 이 마필은 이제 1700m의 첫 도전을 하고 있는데 부중이 줄어들었죠. 오히려 줄어드는 이유가 뭘까요? 연령 오프 핸디캡 경주니까 사이즈를 쌍으로 봤을 때 부중이 상대적으로 조금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부중 자체가 이제 핸디캡퍼들이 조정을 하면서 줄였는데 진치도 2kg가 줄어들었는데 편성상으로 보면 진치를 가장 높은 부족을 뒀고 그 다음에 이제 마필 중에서는 대승만찬이 그 다음 부족을 받았죠. 자, 어찌됐든 간에 대승만찬도 아주 세게 보는 마필은 아닙니다. 추임력을 끌어낼 수 있는 여지는 갖고 있지만 어차피 여타 마필들도 추임력을 모두 끌어낼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다면 자, 이번 경주에서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예, 3번 대승만찬도 그렇게 세게 보질 않습니다. 그러면 인기권 전력이라 할 수 있는 인기 2강으로 팔릴 가능성이 높은 3번 대승만찬과 5번 시중목을 모두 안 본다? 자, 그럼 배당이 터질 수 있는 소지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반대로 10번 진칠은 이번에 굉장히 좋게 봅니다. 70kg라는 가구 중에 조금 버겁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정상적인 페이스로 마필을 몰아준다면 충분히 입상권의 한 자리는 가능하다고 보고 싶은 마필이라, 자, 10번 진칠은 상대적으로 강하게 본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메인 승부처 한번 멋들어지게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일 7경주, 토요경마 하이라이트 승부처로 넘어갑니다. 요번 경주 기도 사실상은 아주 능력상으로 봤을 때 고만고만한 마필들 간의 한판 승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일 누가 팔릴지 그 부분도 정확하게 분석이 잘 안 되는 경주인데, 일단 추천을 드려볼 수 있는 마필은 7번 번개비호라는 마필입니다. 자, 지난번 경주 때도 그렇고 이제 근간주 경주시 입상 여부를 떠나서 꾸준하게 안정적인 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순발력이 괜찮기 때문에 항시 누구와 싸우더라도 선입 최적 전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다 부족했던 선행력까지도 스텝 바이 스텝으로 조금씩 끌어내고 있는 가운데 계속적으로 경주력이 일치월장되하는 건 아니지만 아주 소폭씩 늘어나고 있어서, 자, 이 경주력의 상승 행보로 봤을 때는 7번 번개비호가 가장 좋은 페이스를 유지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에도 가장 강하게 읽어주고 싶은 마필이고, 자, 이 마필을 놓고 때리는 하이라이트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주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체 6경주로 넘어갑니다. 함성이란 마필도 충분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성산 일출 특별 경주인데, 가능하고, 5번 1대 테스트도 가능합니다. 5번 1대 테스트도, 예, 안정된 전력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 충분히 가능하고, 8번 창세기가 당일 많은 인기를 모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글쎄요, 이 마필은 종반 탄력을 너무 지난번에 이빠이 끌어냈다고 생각을 하는 마필이라서 종반 탄력으로는 안 되거든. 그러면 이제 초반 선행력으로 끌고 오기에는 또 뭐가 문제냐면, 이 네이스 자체가 8번 창세기와 7번 우당목이 겹치는 그런 편성인데, 두 마필을 놓고 봤을 때는 7번 우당목이 이긴다고 생각을 하거든, 창세기를. 그래서 상대적으로 창세기를 조금 약하게 보고 1대 태수나 2번 함성이나 7번 우당거목을 상대적으로 좀 세게 보는 편성이다. 자, 이 중에서 추천드리는 마필은 7번 우당거목이란 마필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토요일 8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편성이 대가리는 딱 보이죠? 6번 티즈탑이란 마필입니다. 자, 가장 안정적인 전력을 갖고 있고, 기본적으로 선취입이 자유로운, 선행과 선입이 자유로운 마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시에도, 예, 선행을 마음만 먹으면 선행도 갈 수 있고, 따라가는 전개도 펼칠 수가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6번 티즈탑은 강력한 대가리로 놔줄 수 있는 마필. 자, 여기서 이제 후착을 누구로 가져가느냐가 관건인데, 요번 경주시 이제 배당만 하나를 말씀을 드릴게요. 나머지 마필들은 책 보시면 다 나올 것 같고, 배당은 11번 태양별이라는 마필입니다. 이번에 이제 끝번 신청을 신청했던 마필인데, 요 마필이 좀 짧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는 경우에 1800은 완전히 짧고, 1200은 또 선행력이 또 아주 빼어나지도 않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부산에서 올라온 마필인데 뭐 서울에 올라와서 특징적인 요소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한번 노려보고 싶네요. 배당과로 11번 이 태양별은 배당권 전력으로 요주의가 필요한 마필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일 9경주로 넘어갑니다. 선행을 누가 가느냐, 이 부분이 이제 관건이긴 한데, 선행을 누가 가느냐, 아무래도 2번 선록이 좀 나갈 가능성이 높죠. 1번 뷰티풀 로드일보다는 오히려 2번 선록이 초반에 강공을 때린다면 선행을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1번 뷰티풀 로드일이 선행을 못 갔을 때 과연 자기 능력의 베스트를 보여줄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인데,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2번 선록이 조금 더 안정적인 전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두 번의 경기에서 선행을 나서지 않고 선두권을 강타시와 또 선행시의 베스트의 능력을 보여주는 1번 뷰티풀 로드힐보다는 선입전개 능력이 자유로운 2번 선록을 아무래도 이 편성에서 대가리로 가져가야 된다. 자, 근데 문제는 여기서 2번 선록은 어차피 따라가도 되니까 선행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을 때 1번 뷰티풀 로드힐이 선행과 가면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지? 그러니까 1번이 버틸 수 있는 그림도 어느 정도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2번이 어찌됐든 자기 넘어설 수 있는 페이스 공간을 따라갈 가능성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를 보내줘도 이렇게 붙여서 가지 이만큼 떨어져서는 안 갈 거라고. 왜냐면 선력이 이번엔 대가리 승부니까. 그렇다면 이만큼 붙어서 가면 여기에 따라 붙을 수 있는 마필이 바로 이 단통이라는 얘기야. 왜? 1번은 2번이 넘어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 세 번째 따라 붙을 수 있는 선임력을 갖고 있는 놈이 바로 단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경기예요.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10경주.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최대 UCC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 빰빠라밤, 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빰, 빠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6번 더센 챔프는 승군전이긴 합니다만 6번 더센 챔프가 강복 70보다 더 세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틀리셨습니다. 더센 챔프가 더 세죠. 1800도 많이 뛰어봤고 근간에는 부족했던 선행력도 엄청나게 끌어내면서 이번 편성에서 선행까지도 가능한 그런 이 선행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는 마필이라서 일단 대가리는 누가 뭐라고 해더라도 6번 더센 챔프를 가져가야 되는 게 맞다. 팔 얘기는 3번 강복 70이 오부지게 팔릴 것 같은데 강타가 강복 70을 볼까요? 안 볼까요? 자, 어찌됐든 그렇게 세게 보는 마필은 아니고요. 노림수의 마필이 있습니다. 이번에 무조건 단통 메이드인데 중배당 단통이 될지 중고 고배당 단통이 될지 그 부분만 고민을 하고 있는 자, 토요제 10경주 UCC 메인 승부처 중배당 단통으로 자, 멋지게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11경주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끝장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12번 강성대국입니다. 야, 요게 이제 갈 것이냐, 이 부분이 이제 관건인데, 순발치고는 체구가 좀 작은 마필이죠. 470단어가 안 되니까, 체구가 좀 작은데, 의외로 강단은 상당히 있습니다. 기본적인 순발력도 있고, 종반 탄력도 어느 정도 겸비를 하면서, 건강유시 이제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마필인데, 제가 보기엔 1800에 가면 좀 한계를 보일 가능성도 있어. 그런데 이제 1400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지 않느냐. 또 이번에 승군전이라서 또 감량 2점까지도 안고 있는 마필이라 12번 강성대국은 당일 최고의 인기마이지만 강력하게 충만감으로 또 한번 노려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호창으로 이제 누가 팔릴지 모르겠지만 누가 팔리든 상관이 없습니다. 강타에겐 이번에 단통 막건이 정해져 있으니까 바로 메이드된 중배당 단통 막건을 자, 이번 끝장 승부처에서 자, 10경주와 11경주를 붙여가지고 멋지게 후반부 대박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UCC 경마방송 모두 마무리 짓고 현장에서 더욱더 좋은 예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자아자 토요경마 대승을 위하여 충성 감사합니다.